자, 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레 박지훈, 이광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 오랜만에 합을 맞춰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맨날 찍기만 하다가 네. 그죠? 네. 오늘은 저희가 무슨 차를 가져왔죠?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있는데 우리가 왔지. 타러 왔죠? 네. 무슨 차를 타러 왔죠? 닛산 엑스트레일. 엑스트레일. 네. 트레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엑스트레일. 맨날 나보고 미국병 신 기자님이 그랬죠? 미국병은 아무튼 엑스트레일을 만나보러 왔는데 네. 타보고 오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디자인을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면 타보고 오신 느낌을 먼저 얘기할까요? 디자인이랑 실내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지금 행사가 끝난 뒤에 라이브를 하는 거라 가지고 네. 타볼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네. 이 영상 있잖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잠깐 보시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박지훈 기자가 출연한 정식 영상에 나가면 지금 이 영상은 뻥! 폭파됩니다. 폭파될 그럼 예정입니다. 막 해야겠네요. 욕도 하고. 예. 저희가 일단 지금 이광 기자가 이 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저는 오늘 다른 행사 갔다가 네. 여기 그냥 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렉선 스포츠 보고 왔는데 네. 요거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첫인상 영상으로 한번 전문적인 내용은 함께 박지훈 기자의 입을 통해서 네. 정식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이게 3세대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아.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인데 어디에 달라졌는지 알 것 같으실까요? 모르죠 저는 그래요? 네. 일단 닛산 하면 제일 특징적인 게 V모션 그릴이잖아요. 그렇죠. 이 약간 일본 무사들 투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건담처럼. 돼 있는. 네. 그거 느낌인데 기존에는 이게 그릴이 되게 작아가지고 여기서 끝났어요 이쯤에서. 그래서 이 V모션 그릴만 되게 두드러져 보였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렇게 보면 유광 플라스틱 깜장색? 예, 검정색 파츠를 추가를 해줬어요. 닛산 모델들이 보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 불모션 그릴의 존재감을 좀 더 네. 크게 키워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크롬 장식만 돋보였는데 조금 더 크기를 키워서 V모션 그릴 자체가 훨씬 더 돋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줬죠. 그렇죠. 지금 얘를 위한 부속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헤드램프 형상도 조금 변경이 됐어요. 네, 헤드램프가 이번에 풀 LED로 변경이 됐고요. 네. 근데 여기 깜빡이 같은 건 그냥 아직 전구네. 그렇죠. 그리고 부메랑 주간 주행등은 여전히 또 들어가 LED고요. 있고요. 근데 이게 부메랑 주간 주행등도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비교를 해보니까 기존에는 이게 조금 더 길게 뻗었는데 네.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에 굴곡을 주면서 여기에서 딱 끊었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띡 갔어요 그냥. 네. 이게 굴곡도 없었고 쭉 일자로 나갔는데 여기 굴곡이 생기면서 이 굴곡 안으로 뭔가 파고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좀 더 짧고 굵고 날카롭게 변경이 됐죠.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그 시승 마친 기자들이 이렇게 쭉 줄 맞춰서 들어오는데 얼핏 보니까 패스파인더랑 상당히 비슷해요 느낌이. 맞아요. 네. 그냥 슥 보면은 패스파인더가 어떤 느낌이냐면 패스파인더랑 무라노랑 싹 섞어놓은 느낌? 맞아요. 네. 딱 그리고 크기 정확해요. 좀 줄인 느낌? 그런 느낌 얼핏 들더라고요. 역시 차를 1초 만에 파악하는. 그리고 네. 이런 데는 근데 틈이 조금 보이네. 단차가 헤드램프랑, 조금 그죠? 있죠. 네. 얘만 그런가 하고 딴 거 봤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거 조금 조립 단차가 조금 아쉽네요. 네. 이게 지금 일본에 있는 공장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그 어디 도시를 까먹었어요. 미국이 아니고 일본산이구나. 네, 일본의 두 글자였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고베, 도쿄 뭐 두 글자 완전 두 글자 일본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네. 큐스였던 것 같아요. 네. 맞나? 하여튼 네, 본편에서는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본편을 보시고 예. 하여튼 일본에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아래쪽 범퍼 아래쪽에도 뭔가 이런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츠가 좀 더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그러면? 굴곡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좀 더 날카로워지고요. 이런 굴곡은 없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꺾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다만 안개등은 여전히 볼보 타입으로 적용이 됐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LED로 그냥 그 프로젝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사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LED를 쓰면 딱 켰을 때 하얀 빛이 아무래도 노란빛보다는 훨씬 더 신차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저도 아까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덜 다친 것 같은 그런. 이걸 멀리서 보면 또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근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보닛이 덜 닿다 말았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저도 아까 똑같은 생각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안에는 고무 몰딩 처리는 해놨네요. 네. 닿는 부분이. 이 타이어는 어디 겁니까? 브릿지스톤 꽤 기어 있네요. 타이어 느낌 어땠어요? 타이어 느낌은 그냥
일반 승용차용의 느낌인데 그렇게 막 접지력이 뛰어나다거나 노면을 잘 추종해간다 그런 느낌 전혀 안 들었고요. 트레이드가 600이나 되네. 이거 에코피아라서 네. 친환경 타이어라서 아마 접지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19인치 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트림이 3개예요. 네. 그래서 제일 낮은 SL 트림, 그 다음에 4륜구동 SL 트림, 그 다음에 네. 테크 트림. 테크가 지금 보시는 최상위 트림인데 최상위 트림에만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기본은 18인치입니다. 근데 19인치가 확실히 멋있긴 하네. 18인치 끼면 조금 작아 보이긴 하겠다. 아무래도 SUV여서. 네. 그죠? 그리고 측면에 또 추가된 게 크롬 장식. 이번에 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대부분 추가된 게 크롬 장식이 많이 네. 추가가 됐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까 옆에서 가만히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크롬 장식 얘기했잖아요. 크롬 장식이 여기 들어가긴 했어요. 네. 이쁘긴 한데 여기 이 꺾임부터 여기 차체 하단까지 여기가 있죠. 요소가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이 채웠죠. 여기 면도 꺾이고 크롬도 달려있고 여기도 한 번 더 찝혀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되게 많아요. 여기를 조금 단순하게 처리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존 모델에는 없어서 굉장히 단순했는데 네. 이번에 추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된 것 같아요. 뭔가 티는 내야겠고 뭘 할까 하다가 얼마 전에 무슨 차에서 여기다가 크롬선 하나 띡 대가지고 훨씬 멋있어졌다고 내가 느꼈었거든요. 그 무슨 차였지? 최근에 탄 차. 저희 넘어가시죠. 나이대가 되면 네.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자, 옆모습은 상당히 예뻐요.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쁘게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옆모습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휠베이스거든요. 지금 네. 휠베이스가 3705 오. mm인데 이게 동급 SUV 중에 가장 긴 휠베이스입니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버행도 상당히 짧아요. 네. 그죠? 참고로 이게 앞뒤 짧아요. 오버행도 똑같아요. 오버행 똑같아요. 네, 앞뒤 오버행 똑같고 똑같아요? 똑같아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플랫폼이 QM6 플랫폼이라고? 네, 똑같아요. 플랫폼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고 네. QM6랑 그리고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가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네.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야? 이 도어 핸들 부분. 네. 여기 약간 이 차체 굴곡은 정말 유리하거든요. 네. 저 보닛에서부터 옆면으로 이렇게 꺾여져 내려오는 곡선 이런 게 되게 육감적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깨. 요거 이런 거 너무 조잡해요. 들어가 있고 이런 굴곡들이 이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장식을 뗀 듯한 느낌. 그죠? 장식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금형 파놓고 뭔가 그 부착하기 위한 자리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런 느낌도 들고 느낌이에요. 요거 불필요해 보여요. 투머치. 네. 네. 그리고 이런 도어 핸들 자체는 다른 닛산에서 다 가져온 거고 똑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이런 루프레일 같은 건 크롬으로 막으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예, 예. 이런 건 상당히 좋고. 그 외에는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사이드 미러에 방향 지시등 이거 원래부터 달려 있었나요? 3세대? 네. 근데 얘는 LED로 바뀌었죠. 아 기존엔 벌브였어요 그러면? 기존에 방향 지시등? 볼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LED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데는 뭔가? 아 얘도 필름이다 이거. 플라스틱 아니고 필름이네요. 이런 데서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차급의 한계가 보이죠? 이런데 필름 감싸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말라면 여긴 말랑말랑한데 뒤에는 딱딱할걸요? 여기는 딱딱해요. 여기는 완전 딱딱하잖아요. 이런 것도 차급의 한계죠. 마찬가지로 이런 도어 몰딩도 여기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리벳처럼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런 것도 이제 고급차에서는 이런 방식 안 쓰거든요. 네. 준준형이니까요. 그리고 뒷모습은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원래 리어램프에 크롬 이렇게 감싸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땡크롬을 어디에다가 박았느냐? 그 크롬 아껴다가 여기다가 달았어요. 여기 여기 원래 민자 플라스틱이었는데 크롬 선 쫙 그어졌네요. 그게 그러니까 훨씬 나아 보이네. 앞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딱 비슷한 양의 그 동일한 두께의 크롬을 둘러놨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주긴 했죠. 아래쪽을 좀 많이 강조한 느낌이네요. 이게 그 패스파인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랑도 되게 비슷한 변화가 추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얼핏 보니까 앞에 그 V모션 네. 아니 그 부메랑 주간주행등 있죠. 그거랑도 비슷하네. 자, 이제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트렁크 한번 보고 네, 넘어갈까요? 트렁크. 네, 트렁크는 트렁크 지금 핸즈프리 파워 테일게이트 기능이 있는데 아까 해보니까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패스파인더랑 똑같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야 이거 잘 된다 찍자 하고 딱 하면 안 됐고. 딱딱 그랬어요 아까. 그런 점이 있었고.
여기 이제 구성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네, 얘를 2단으로 올릴 수 있네. 2단으로 올릴 수도 있고 빼다가 여기 네. 아래쪽에다가 네. 받침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까지. 끈이 연결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 끈을 없애야 돼요. 끈을 뜯는 게 좋아요. 끈이 이제 격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놓으면?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다양하게 격벽으로는 안 되고 저기 바닥에만 넣을 수 있어요. 이 격벽으로 돼요. 이렇게 하면 격벽으로? 네. 여기 위에다가 끼워 놓으면 이렇게 하면 격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네. 덜렁거리네요. 좀 덜렁거리긴 네, 하네요. 쓰는 게 좋겠습니다. 억지스럽긴 한데 네. 하여튼 쓸 수는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세우면 여기 걸리나 보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격벽으로 만들어 보고자. 됐어요. 그리고 뭐 전원 단자는 없나요 뒤에? 그 위층으로도 올릴 수 있죠. 그 바로 위층으로도 살짝 올릴 수 있죠. 이 바닥. 이거요? 네. 네, 저 스트랩은 빼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요. 얘도 위층으로 놓으면 얘랑 평평해지겠네. 네. 이렇게 놓으면. 그렇습니다. 얘도 이렇게 열어서 안에 수납 공간을 쓸 수도 있고. 네. 이거 얘가 격벽으로 쓰면 격벽이네. 되겠네. 얘가 와, 격벽이네요. 와, 이거 좋다, 되게. 볼보가 이런 거 상당히 잘했었는데 네. 닛산도 좋네요. 이 이거는 정도면. 상당히 그 별도 부품도 필요 없고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거 빼봐요. 네. 이거 빼면 여기 홈 파져 있잖아요. 네. 여기랑 저기랑 네. 아마 여기다 끼는 그 스크린 있잖아요. 네. 그거 빼면 여기다 딱 들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시승차에는 그 스크린이 탑재가 안 돼 있어요. 없네요. 요즘 나오는 SUV들 보면 스크린 다 뒤에 수납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X5 같은 경우는 전동식으로 다 되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트렁크 용량은 지금 565리터로 네. 동급에 비해서 네.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동급에서? 네. 렉스턴 스포츠는 1261리터였는데. 동급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무튼 네, 자 그럼 이제 할 말을 실내로 한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 컬러, 네. 이 컬러 이름까지는 모르죠. 이거 몰라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주황색이요. 나는 왜 촌스러운 거 같지? 난 괜찮은데 이 색깔? 그래요? 자, 실내로.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V모션 그릴처럼 약간 V 형태를 V 띠고 형태네. 있죠. 네, 네. 이렇게. 무라노의 실내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뭐 페이스리프트기 때문에 기존이랑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디커 스테어링 휠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SUV 요즘이야 SUV에 또 디커 스티어링이 많이 탑재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운전할 때 느꼈던 건데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확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속으로 가면 무거워지긴 하는데 네. 무거워짐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요. 상당히 상당히 가벼운 게 좀 특징이었고 네. 대신에 스티어링 휠 마감 같은 거 보면 여기 네. 이런 데 보면 구멍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손가락도 들어갈 것 같은데 되게 날카롭거든요 이런데도. 이거 지금 이 스티어링 휠 나름 닛산에서 신형 스티어링 휠 같은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새로 나온 알티마에도 들어가는 네. 운전대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런데 거의 가운데 부분 별 동그랗게 거 만든 없고. 거. 네. 네. 옆에 좁혀 들어가는 부분 정말 작아졌네요 옛날 차들에 비하면. 그렇죠. 많이 작아졌네. 이렇게 손바닥 넓이밖에 안 돼요 요즘은. 버튼이 상당히 많아졌고 기능도 많아질 것 같아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얘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그런지 저 네. 옛날에 키 꼽던 자리가 흔적 기관으로 남아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마감 자체는 잘 했는데 남겨놓는 것 자체가 보기가 싫죠. 그리고 이게 지금 센터 페시아 모니터가 8인치짜리인데 보니까 이게 감압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 지난번에 알티마 탔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다 이거. 네. 뭐 누르는 클릭은 뭐 네. 크게 이질감이 든다거나 느리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스크롤이에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네. 보시면 뭐 최근 목적지 이런 데 보시면 스크롤 할 때 이 감압식 특유의 이 뭔가 꾹 눌러서 이렇게 좀 이질감이 생기는 어렵게 해야 되는. 요 스크린 인식하는 방식이 정전기를 인식하는 정전식하고 네. 압력을 인식하는 감압식 두 가지인데 보통 이거 두 가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정전식을 뺀 게 좀 의아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네. 스크롤 할 때 굉장히 이게 감압식이구나. 옆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차라리 그게 편한 네. 그 그런 볼보를 보면 네.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상당히 밀잖아요. 네. 근데 볼보는 이 감지하는 방식이 네. 정전식, 강압식 둘 다 아니고 네. 여기 테두리에 그죠? 센서가 달려 있어서 맞아요. 손가락의 위치를 알거든요. 네. 그런 방식 상당히 감도 좋았었는데 네. 얘는 좀 시대에 안 맞네요. 그래서 네. 풀체인지 할 때 이런 건 좀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앉았을 때 공간감은 어떻습니까? 공간감은 뭐 괜찮아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것도 네. 저 끝에 뭐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러지도 않고 네. 뭐 운전하기 괜찮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도 큼직하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네요. 그리고 네, 메모리는 지금 2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다 전동으로 뭐 이렇게 앞뒤로 하는 거 각도 다 전동이고요. 넘버 서포트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저기 운전석 창문 스위치를 보니까 네. A자가 운전석 창문에만 그려져 있으면 저거 맞아요. 운전석만 이것만 오토예요. 원터치예요? 네, 보조식은 원터치 아니에요.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 이제 문 잠금 장치 버튼이 있고. 근데 이건 좀 진짜 깨는 것 같아요. 여기 운전석만 원터치라는 거는 좀 깨는 것 운전석까지도 좀 해줘. 오, 여기는 인근이 되게 넓다. 와, 이거 되게 넓다. 여기는 되게 넓네요. 그리고 이 밑에 뭐 따로 없고, 일단 그래도 시트는 원래 닛산 시트가 편하기로 또 저중력 유명하잖아요. 네. 해외 리뷰에도 보니까 시트를 최대 강점으로 꼽는 네, 데도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편하다고. 시트 타고 편해야 있고. 돼요. 근데 네. 시트가 열선만 되고 통풍이 없어요. 아하. 열선 지금 하이로 2단계로만 되거든요. 그리고 통풍이 전혀 없어요. 요 예. 구멍하고 양쪽에 네. 버튼 있잖아요. 네. 딱 닛산이네요. 너무 닛산이에요 이거는. 그것도 옛날 닛산. 네, 이런 버튼들이 사실 너무 안 바꿔. 한 번 만들어서 되게 오래 쓰는. 또 굉장히 일본 분들이 또 이런 또 성향이 있잖아요. 예, 한번 디자인하면 되게 오래 쓰시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그리고 거 좀- 또 옛날 네. 닛산 느낌이 나는 게 뭐냐면 이 네.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가 풋 브레이크 방식이에요. 아. 요즘 이런 방식 잘 안 쓰고 대부분 웬만하면은 네. 버튼식으로 전자식으로 쓰는데 네. 이렇게 풋 브레이크 방식은 조금 옛날 방식이죠. 그런 부분이 그런 있고. 얘기가 안 나오네요. 그거 안 끝났는데 아직도. 예. 뭐요. 아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거는 예. 뭔가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여기 USB 포트가 있긴 한데 이거는 여기 있어요. 근데 충전용이 아니고 아. 대놓고 오디오라고 써놨죠. 그냥 어. 미디어 파일을 위한 USB 단자고요. 그것도 여기 꽂으면 또 선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여기 보면 12V 단자 하나, 저기 옆댕이 하나 있어야 당연히 맞는 것 그쵸. 같은데. USB 맞아요. 포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 센터 콘솔 수납 공간 안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깊이는 깊네. 그래서 조금 USB 단자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네, 참고로 12V 단자는 여기 하나, 안에 하나, 트렁크에 하나,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주무대로 삼는 차들이 보통 보면 USB보다는 12V 전원 단자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일본에서 만들었고. 그렇죠. 그래도 미국이 주시장이긴 하죠, 얘도. 그죠. 북미가. 미국에는 이제 로그가 가죠. 아. 뒷좌석으로. 자, 지금 이광환 기자, 키 173인 이광환 기자님이 앉았고. 근데 네. 제가 딱 앉아서 가장 처음 느낀 게 뭐냐면 네. 지금 제가 박지훈 기자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잖아요. 네. 되게 내려다봐요. 그러네요. 네. 그 옆에 지금- 지금 어깨 라인도 상당히 내려가 있어요. 지금 지훈 씨는 어깨가 라인이 여기 걸쳐 있거든요. 네. 어깨가. 근데 저는 이만큼이나 높이 있어요. 어깨가. 상당히 개방감은 좋네요. 네. 이렇게 되게 내려다봐가지고 극장에 앉은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들죠. 지금 네. 일렬 시트 엉덩이 받침만 해도 저보다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그쵸. 예. 네. 닛산에서는 시네마틱 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를 또 이름이 있구나. 진짜 극장이네. 네. 그 이 파노라마 선루프랑 같이 이렇게 더불어 가지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좌우 폭이 되게 넓어요. 지금. 여기요? 네. 그쵸? 네. 보통 이렇게까지 떠 있진 않은데. 그죠. 여기 덮개가 있긴 해요. 폭 좌우 아니, 너비. 폭이요? 예. 네. 너비가 되게 넓고. 그리고 저 등받이 각도는 조절이 되나요? 3단계로 조절이 돼요. 아, 돼요? 근데 레버가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어깨 있어요? 뒤에 있어가지고 아, 저걸로 해야 이걸로. 돼요. 근데 더 눕혀지진 않는데? 네. 이게 제일 높여진 거네? 네, 그게 제일 높여진 거고 2단계, 1단계는 사실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짐 실을 때. 근데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요? 아니 3단계에서는 편해요. 네. 상당히 편해요. 네, 편해요. 지금은 괜찮네요. 네, 머리 네. 공간도 주먹 1개 이상 나오고. 그 다리 공간의 주먹은 몇 개 들어가나요? 지금 본인 네, 제가 딱 포지션이? 172.3인데 거기에 딱 맞게 맞. 키 173이라고 치고 네, 치고. 주먹 2개. 주먹 2개. 지금 얘는 슬라이딩이 돼요. 가장 뒤로 밀고 네. 2개. 네.
그리고 예. 아까 제가 이거 엉덩이 받침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머리 공간이 좀 좁을까 의심이 되긴 하지만 세운 주먹이 하나 딱 들어가요. 키가 좀 더 한 180 이상이 돼도 괜찮겠네요. 제가 앉은 키는 180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상당히 슬프네요. 네. 그래서 머리 공간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여유롭네요. 자, 지금 옆에 그 팔걸이는 없습니까? 따로? 팔걸이 있습니다. 아, 이 팔걸이를 이 지금 레버를 스트랩을 끝까지 당기셔야 돼요. 당기고 당겨야 되겠네. 아, 형 팔이 됐다. 아우, 네. 아, 요거는 별거 조금 없어요. 뭐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뭐 나쁘지 않은 컵홀더는 것 여기 같아요. 네. 세로로 만들어놔서 팔을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네. 이렇게 가로로 돼 있으면 네. 음료수에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주행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저 박지훈과 이준상 기자의 본편을 통해서 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랩 팀이었습니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